1999년 4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의 어느 평범한 아파트 단지. 봄 기운이 완연했던 오후,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9살 김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수업을 마친 뒤 곧장 집 근처 놀이터로 향했다. 학교 가방을 집에 던져두고 민우는 좋아하는 고무공을 품에 안고 놀이터로 달려나갔다. 아파트 단지 내의 그 놀이터는 어른들의 눈에도 항상 보이는 위치였고 주민들도 자주 오가는 곳이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놀이에 열중했고 민우는 혼자 그네 옆 빈 공간에서 공을 튕기며 놀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날도 있었지만 이날은 유난히 혼자 노는 걸 즐기는 듯 보였다. 봄바람이 부는 평온한 오후, 누구도 그 평화가 곧 깨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민우의 어머니는 평소 아이가 놀다 저녁 시간 즈음이면 집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았기에 오후 5시가 되자 슬며시 창문을 열고 놀이터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민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놀이터 어디를 둘러봐도 아이의 형체는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곧장 아래로 내려간 그녀는 놀이터와 주변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민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저녁 아파트 전체는 작은 혼란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수색에 동참했고 곧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직후 곧바로 주변 CCTV 확보에 나섰으나 문제는 당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1999년의 한국은 지금처럼 방범 시스템이 촘촘하지 않았고 그저 주변인의 증언과 민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색을 벌이는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의 산책로, 근처 개울, 인근 공원, 심지어는 쓰레기장까지 모두 뒤졌지만 민우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놀이터에 떨어진 공 하나만이 그의 존재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민우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졌다. 목격자도 이상한 인물도 낯선 차량도 없었다. 실종 당시 민우는 노란색 바람막이 점퍼에 청색 청바지 그리고 회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날 민우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또래 아이들의 증언은 제각기 달랐고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선 일관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누구도 아이를 데리고 가는 낯선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고 수색은 점점 확대되었다. 경찰견이 투입되었고 수색 범위는 인근 산지와 하천, 배수로, 폐가 등으로 넓어졌지만 그 어디에도 민우는 없었다. 실종 열흘째가 지나자 언론에서도 몇 차례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이미 세간의 관심은 다른 대형 사건으로 옮겨가고 있었고 민우의 실종은 그저 한 장의 전단지로만 남게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우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그의 책상에는 아직 미처 쓰지 못한 일기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민우의 부모는 지역 방송국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제보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의 장난 전화만 받았다. 경찰은 몇 차례 단서를 포착했다며 발표했으나 그것은 모두 허위 제보이거나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발자취에 불과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며 경찰은 혹시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닌 납치 혹은 유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민우와 비슷한 시기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몇 건의 아동 실종 사건이 더 발생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수법,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공통적으로 CCTV가 없거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연쇄 실종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사건을 연결할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부족했고 유사한 시기라는 것 외에는 접점이 없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이 지금처럼 정밀하지 못해 물리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우의 어머니는 매년 실종된 날이 오면 그가 사라졌던 놀이터에 나가 하염없이 자리를 지켰다. 누군가라도 무언가라도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파트 주변에는 점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놀이터도 새롭게 정비되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 놀이터는 항상 그날 그 모습 그대로였다. 2015년 장기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민우의 실종이 다시 다뤄졌다. 프로그램 방영 이후 몇 통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그중 일부는 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몇몇 인물을 다시 조사했지만 여전히 확실한 단서는 없었다. 단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사실만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2020년 이후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을 통해 과거 실종 사건들을 데이터화하고 최신 분석 기법을 활용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민우의 사건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경찰은 당시 수집된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기술로 재검토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간의 벽은 너무 높았고 당시의 단서 대부분이 훼손되었거나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2025년 현재 김민우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의 이름은 경찰청 장기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으며 해마다 실종아동의 날에는 그의 사진이 업데이트되어 공개된다.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올해로 35세가 되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가 어디선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기를 바라며 또 누군가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오후 놀이터에서 시작된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진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